그동안에 부모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하고 드라마의 대사 하나하나가 와닿더라고요. 느껴지는 게 우리가 성공을 향해 가고는 있지만 다 뒤로 제끼고 갈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또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들 이런 분들하고 있을 때 잘하자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 드라마를 보면서 또 깨닫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 PPT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사실 저는 강의 잘 못해요. 노래만 차라리 노래 한 곡 하세요. 자, 오늘 제가 할 몫은 이거니까 제 PPT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 강의는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네. 자, 오늘은 좀 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저희 파트너분들은 매번 듣던 얘기라. 네, 근데 제 스토리가 여러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애터미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힘을 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결정한 어떤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것도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만나게 됐어요.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저희 집에 와 계실 때 이제 화장품이 떨어져서 주문했는데 그분이 애터미를 막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해드릴 게 없어서 치료받는 동안 저희 집에 와 계시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들이 저희 집에 오시고, 그래서 그 안에 저희 집에서 이제 애터미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같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해모임을 알게 되고, 저는 이제 육종 화장품을 쓰면서 그 제품을 다녀서 막 소개하다가 보니까 친해지게 되고, 센터도 나가고 세미나도 듣고, 그 세미나 중에서 이제 제가 애터미랑 저랑 만나게 해줬던 그 인연이 무슨 이유였는지 그걸 좀 알게 됐어요. 저랑 애터미를 만나게 했던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그냥 앉아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분명히 애터미랑 인연을 맺어준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개인별로 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오늘 제 스토리 중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이 PPT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 유통회사잖아요 우리가. 유통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통에 대해서 흐름이 어떻게 왔는지 그 정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제 나가서 우리 회장님 공부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나 그 정확한 뭔가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자신감 있게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도 이제 돈 많이 버시는 분 계시잖아요. 부러우시죠? 네. 네, 나도 빨리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네. 네. 다 좋다고 하고 시스템 다 좋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있어야죠. 그죠? 보면은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갔겠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면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니까 못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라 해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나 다르죠? 남들이 날 보는 거랑. 그죠? 우리 사장님 애터미랑 딱 맞게 생기셨거든요. 너무 잘하실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일 너무 잘하겠다고 얘기하면 어때요? 속으로 당신이 날 잘 몰라서 그래요. 속에 있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속사람,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노력이라는 걸 했을 때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있는가, 저의 경우를 빗대서 제가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애터미 8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면서 제일 느꼈던 게 이 일은 요게 제일 핵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도 아무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간절함이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상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없이 주지 않고 매일 5천만 포인트 이상 뜨는 거기까지만 주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시작하신 분들 그 상한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임을 하는 건데 가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죠. 중간에 포기하면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는 힘이 뭔가, 그 힘으로 버텨가면서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버텨오면서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해가는 게 큰 뭔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애터미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센터에 나가게 됐던 계기가 비전을 보고 이렇게 나왔던 게 아니에요. 이제 소개하다 보니까 센터장님이랑 친하게 됐고 그러면서 센터에 밥 먹으러 오래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요만했어요. 센터가 요 한 줄 정도? 그 정도 된 처음에 이제 태계원에서 시작된 센터가 그 한 줄 정도였는데 출근한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그래서 강사가 초청이 됐는데 두 사람 앉아있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밥을 해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밥을 먹여놓고 밥값을 하고 가래요. 그 밥값이 뭐냐면 자리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밥값 하려고 앉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센터장님이 뭔가 여기서 뭘 받길래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살까.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와주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이렇게 재활용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끔 오신 분도 있지만 매번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나중에 무슨 생각 드세요? 어떻게 하세요? 네, 박스 모아놨다 주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이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 센터장님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열심히 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얼마나 채우려고 열정을 부렸었냐. 그 옆에 해병대 사무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술 드시고 계시는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모시고 와서 앉혀놓고 어쨌든 내 이 자리를 반드시 채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난 집에서 그냥 앞뒤만 엑스레이나 찍는데 가서 자리 하나 채워줘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왔었어요. 그리고 안 가면 또 저 사람은 얼마나 서운할까 이런 생각.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오신 분 계시지 않아요? 없으세요? 다 자발적으로 오셨나요? 오늘 진짜 가기 싫었는데 월요일날 월요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안 가면 누가 마음이 좀 그렇겠지 하고 오신 분. 여기는 다 자발적으로 자장격제 하시는 분들밖에 안 계시나 봐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닌가. 애터미에서 제가 사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 살림만 하던 주부가 지금 억대 연봉자가 됐으니까 그런 계기로 저는 여기 오게 됐고 또 세미나도 어느 날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목요일마다 세미나를 가는데 이번에는 엉엉 울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갔다 왔다고 센터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초청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근데 모처럼 한 명이 간다고 해서 너무 들뜬 마음으로 있는데 새벽에 문자 하나 띄고 왔더래요. 나 오늘 못 가요. 그렇지.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그렇지. 그래서 너무 기대했던 탓인지 몰라도 운전하고 새벽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쓸쓸하고 이제 스스로 되게 초라해 보이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사람이 안 붙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울면서 갔다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네, 그게 뭐라고 내가 옆에 가서 앉아 있어 줄게요. 그리고 쫓아갔던 게 제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 특별한 뭔가를 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여긴 다 좋아 보이시거든요. 인상이 인정을 스스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제가 뭐 좀처럼 떨진 않는데 오늘 좀 떨려요. 여러분들이 좀 웃으시면서 이렇게 조금 대답도 해주시면 제가 잘 전달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네. 아까 이거 됐었는데. 넘겨주실래요? 유통이라 우리가 유통회사잖아요. 유통에 대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통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에서 그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지는 재반의 과정의 흐름이다. 말이 어렵죠? 공장에서 만든 걸 이걸 쓸 소비자한테 전달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유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통이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재래식 유통 방식은 이거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총판권을 딴 사람이 이걸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도매에 넘기면서 유통 마진을 먹게 되죠. 이렇게 과정을 통해
250원짜리가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판매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점점점 유통이 흘러가면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유통도 변화되어 갔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여기 가시죠? 지금 현재 대형 할인마트에 아직 가시죠? 이제 곧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생산자가 이 유통 과정이 너무 여러 단계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전달되어지는 게 너무 거품이 많이 물려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를 그럼 유통 단계를 이렇게 3단계를 줄인 거죠. 거의 20년에 가까이 대기업에서 이 단계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대형 할인마트에 소비자 이렇게 한 단계만 거쳐서 오니까 여기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 처음에는 사실 소비자들이 여기 많이 안 갔었죠. 유일하게 여기서 망하고 나간 게 미국의 월마트, 우리나라에서 망하고 나간 게 월마트가 왔다가 망했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빨리 들어와서 그래. 너무 빨리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문화에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아직 먹고 살만해. 그런데 내 옆집에 아저씨가 하는 것,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들 서로 도와주려고 하지 조금 더 싸다고 거기 가서 배신하면서 사지 않는 그 시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도 이제 점점 선진국화 되어 가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서민들이 점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정문화보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점점 소비자들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됐죠. 자, 그런데 이 대형 할인마트 하나 차리는데 수십억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들어가는 비용과 또 이 덩치 큰 것들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그 고정비들이 있겠죠. 월급 줘야 되고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물건값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점포가 아예 없어버리면 더 싸게 공급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통신도 발달하는 여러 사회적인 현상과 같이 그 기반을 토대로 유통이 변해가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이 구간에서 거의 다 구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네, 여기는 TV홈 쇼핑 채널이 있으면 되니까 그죠? 건물은 필요 없잖아요. 큰 건물들은. 그다음 인터넷 쇼핑몰. 여기에 들어갔던 그 점포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줄일 수 있게 되어서 소비자들한테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제공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여기를 살펴보면, 자, 우리 소비자들은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을 여기보다 싸게 공급해주는 곳을 찾아간 것 뿐이에요. 근데 이 현상이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됐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 박강길 기자님께서도 많이 설명하셨었거든요. 대형 할인마트는 누가 차렸나요? 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거의 대기업에서 그죠? 그다음에 TV 홈쇼핑 채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력 채널들 CJ, 롯데, 현대, GS, 그죠? 그런 대부분 그 장악하고 있는 채널들이 다 대기업에서 장악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은 개인 쇼핑몰하고 지금 거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는 쇼핑몰하고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1,000몇백 원짜리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려고 해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 배송비를 무료로 줘. 한 곳에서는 배송비를 물어야 돼. 그럼 어디서 사셔요? 요즘에 쿠팡 하나 사도 무료 이런 광고 하시죠? 하잖아요. 그죠? 그럼 1,000몇백 원을 팔면서 2,500원 택배비가 싸도 2,500원이잖아요. 그럼 그게 남아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죠. 뭐예요? 투자예요. 투자. 왜 그런 투자를 할까요?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 개인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이 자본을 갖고 있지 않아 팔아서 남겨야 되는 그런 업체들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업체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못하겠죠.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싸게, 이 제품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공급해주는 곳, 그 다음에 혜택을 많이 주는 곳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건너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현상들은 어떠냐면 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이 계속 쏠려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대기업 재벌들한테 돈이 들어가면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쌓이기만 하잖아요. 이게 돈이 좀 돌아줘야 경기도 살아나고 하는데, 여러분 재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재벌이 있으신 분? 없어요. TV에서 보셨죠? 네, TV에서 보면은 사실 누릴 거 거의 다 누리고 살잖아요. 심지어 타고 다니는 차도 골라 타고 다니는 그런 거 보셨죠? TV에서는. 네. 그런 분들한테 돈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뭘 얼마나 더 쓰고 살겠냐 이거죠. 그런데 서민한테 돈이 들어오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1,000만 원 드리면 쓸 곳이 오늘 다 쓸 수 있어요. 바로 다 쓰실 수 있으세요? 네.
돈이 들어오면 쓸 것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주고 싶은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오면 어때요? 쌀도 사고 뭐 옷도 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쌀가게 아저씨, 옷가게 아줌마 이렇게 다 들어가죠. 그럼 그 옷가게에 돈이 들어오면 그분은 또 쌀도 사고 구두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돈이 계속 돌아줘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그게 안 된다. 거기다가 또 서민들, 소비자들 대부분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이렇게 먹고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나오면서 뭐 제일 많이 나온 얘기 뭐예요?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내 직업이 시대 흐름을 타고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점점점 어려워져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적용이 돼가지고 힘들게 사신 분들도 많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저희 오빠가 지금 버스 운전하시거든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뭔가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루는 아직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조카 딸이 나와서 일을 해보겠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도 없어지고 점점점 소비자들은 힘들어져요. 그러면 더 싼 곳으로 찾아가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 생활 수준이 옛날에 임금님보다 우리 잘 먹고 살잖아요. 그죠? 높아져 있으니까 또 허접한 건 못 써. 그래서 나오는 게 가성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해주는 곳으로 몰려가는데 갔더니 결국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을 서민들이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 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앞서 지금 선진국가 되어갔던 나라들이 다 똑같이 겪었던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지금 미국이 선진국이죠. 그죠? 미국에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이 애터미 유통은 어떤 유통인지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계속 가면 다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재벌들은 망해서 뭐 3대까지 먹고 살 게 있다고 하죠. 잘 모르겠지만 서민들은 바로 망하는 거죠, 그냥. 그죠? 그런데 먹고 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고 생필품이라는 걸 사람답게 살려면 쓰고 살아야 돼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 이제 재벌들한테 갖다 주지 말고 우리가 먹고 살 궁리를 해보자. 누군가 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나온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생각하고 미리 예측하고 그걸 준비해 나가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나왔던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 어떤 유통 거의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한테 좋은 것들을 싸게 공급을 해주고 그러면 소비자가 이걸 써보고 좋고 나한테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게 사람 심리죠. 여러분 좋은 거 재밌는 영화 보면 얘기하셨었죠 전에. 그 영화 한번 봐보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광고해서 소비자가 늘어가면 그 광고비를 따로 드리지 않고 이 광고해준 소비자한테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때요?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을 좋은 걸 싸게 공급을 받는 거 좋죠? 네. 그런데 내가 돈을 안 줘도 했던 행동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돈이 생겨. 그럼 어때요? 최고 좋은 혜택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다단계 좋아하셨었어요? 아니요. 왜 싫어하셨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래. 그냥 다단계라서 싫대. 피해준 사람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애터미 안에서도 무조건 뭐 할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나가보시면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설득하고 이해시키셔야 돼요. 맞죠? 네.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분들이 왜 싫어하는지. 저도 선입견이 갖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집 날리는 걸 봤어요. 저는 옆에서. 근데 그 제품도 한 번도 써보지 않았고 보상 플랜이 뭔지도 이해도 되지도 한 번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다단계하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서 애터미 아니어도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여러분들 다가오실 거거든요. 거기서도 또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 피해를 좀 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피해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따지면 여기까지라고 하면 소비자한테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거 싸게 쓰면서 내가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주겠다. 35% 매출액을 뚝 띄어서 열심히 나눠주는 이걸 보상 플랜에서 나눠주겠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대로 이 책대로 했던 회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가운데 물론 불법적인 회사도 있었지만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거죠. 요거는 총 매출액의 35%를 소비자들에게 띄어서 광고 열심히 해준 광고를 소비자가 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광고비를 돌려주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 피해가 어디에서 왔는지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 돈 버는 사람 많지만 결국 내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죠? 네. 노력을 나라는 사람이 노력이라는 걸 했을 때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를 보셔야지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걸 한번 봐보세요. 내가 노력이라는 걸 했을 때 저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그 답이 나오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빗대서 저같이 집에서 살림하던 아줌마가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피해 요인 중에 하나 가입비가 있었으면 저는 가입을 아예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목돈을 갖고 있지를 않았거든요. 저희 남편한테 이제 타서 썼어요. 용돈을. 그 돈밖에 없었고 그 돈으로 사실 뭐 여유 있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만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 돈이 그냥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월급을 이렇게 쓰고 또 다 쓰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목돈을 갖고 있진 않았어요. 그러면 가입비가 있었으면 아예 가입조차 못했을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비를 처음에 물리게 되는데 물건을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는 그 아까 소개비가 나온다는 그 코드를 내려고 하면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돈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열심히 하고 나가는 내 입장에서는 투자했기 때문에 돈이 벌어져야 돼. 물론 거기서 성공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정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 돈 안 되네 하고 그만두게 되죠. 사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한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두고 또 가격이 비싸니까 그 다음에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분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나 그 다단계 해서 얼마 까먹었어라는 얘기를 하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는 가입비가 없어서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간 유지비가 없다라는 거. 여기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35% 내에서 보상 플랜에서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소개를 했더니 딱 월말 되면 전화가 오죠. 얼만큼 유지를 해야만 당신들이 소개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 그리고 유지를 못하면 그 돈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게 걸려있어요. 근데 열심히 비전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피해액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면 욕심이 더 생기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만큼 또 벌어져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유지해야 되는 무리해서 가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뭐가 되려고 하면 하위 파트너들이 모두가 다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못하는 사람들 것까지 해서 내가 어떤 직급을 맞춰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유지비에 의해서 집을 날리는 경우를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들이 다 요 두 가지에서 많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제품을 쓰다가 좋아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제 통장에 허락 없이 8만 얼마가 들어왔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네, 허락 없이 들어와야 그게 연금이죠. 그죠? 제가 소개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전혀 몰랐는데 그냥 제 통장으로 8만 얼마가 들어왔었어요.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입금해주는 돈 치고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무슨 꽁꽁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전화해서 나 이거 사업 안 할 거니까 이 돈 가져가세요 이랬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유지비가 있었으면 저한테 전화를 먼저 했겠죠. 당신이 지금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8만 얼마가 수장이 발생했는데 이 돈을 타려고 하면 이달 안에 얼만큼을 사셔야 이 돈을 넣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받았으면 저는 어떻게 할 사람이었냐면 전 소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 돈 안 받아요. 그냥 제가 필요한 물건만 사서 쓸게요 했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유지비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가입 유지비에서 피해를 많이 일으켰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있었으면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것 같고 친해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하는 것도 못하고 아시는 소리 못하지만 주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생필품을 직접 사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죠.
생필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먼저 알아봤고 제품력을 좋은지 싼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된 거고 그래서 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비쌌었으면 저는 못 사서 썼을 거고 그 주변 사람들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비쌌으면 제가 소개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치품이었으면 만약에 이 제품이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게 생필품이 아닌 사치품이었으면 아예 저는 이 인연에 맺어지지도 않았지 않았을까.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명함을 막 돌리고 다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송집사 돈 필요해?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워낙에 내성적이고 이렇게 막 그런 거랑 전혀 영업이랑은 거리가 멀게 생겼나 봐요. 그럼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고 조용히 앉아니 그런 사람이어서. 근데 지나가시다 이제 제 명함을 보신 거죠. 근데 송집사가 애터미를 한다고 이러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돈 필요하냐고 해서 에? 그랬더니 아니 애터미를 하는가 보다고 그거 990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무슨 돈 벌겠다고 그래. 근데 그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애띠미라는 속옷 다단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만두를 팔아도 미친 듯이 파는 분. 정말 밤늦게까지 당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거 팔아주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열정을 품고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나 3개월만 쫓아다녀봐. 근데 1,000만 원 벌게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와닿지도 않았지만 첫 번째로 제가 아니다,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게 뭐냐면 속옷 올인원 한 벌에 신제품이 그 당시에 70만 원이었어요. 올인원 아시죠? 갑옷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근데 제 상식으로는 저희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속옷 한 벌에 70만 원을 사는 자체가 제가 용납이 안 돼요. 내 스스로. 여기 혹시 입고 계신 분 계시니까 저는 생각이 다른 거니까 영상을 들으세요.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내가 못 살 거를 누구한테 권하고 내가 돈 벌려고 이걸 억지로 팔 수 있을까 이제 거기서 딱 막힌 거죠. 생필품은 내가 늘 사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거기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소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저는 처음부터 사업을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지속적인 시스템 소득이 들어온다는 그걸 보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첫 달에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7만 얼마. 그럼 말이 돼요? 남들이 볼 때? 저희 스폰서, 저는 집에서 살림했지만 저희 스폰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00에서 1000만 원 벌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때려치고 나와서 한 달에 7만 얼마 벌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 끝이면 아닌 그 진짜 미친 거 맞는데 뭘 본 거예요? 이게 불어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내가 어느 시점부터는 손을 놔도 소득이 들어오는 걸 봤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가장 큰 메리트란 말이에요, 이 일은. 안 그러면 차라리 그냥 어디 직장생활 하는 게 나아요. 7만 얼마 받는 거 가서 직장생활 100얼마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걸 보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유지비가 있는 곳, 생필품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면